네, 시험 범위 마지막 내용인데요. 대칭이동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동 수업 시간에 점대칭이동과 선대칭이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좌표 평면 상에서 점대칭 중에서는 원점 대칭, 그다음 선대칭 중에서는 x축, y축, 그다음 y는 x라는 축의 직선에 대한 대칭 세 가지까지 해서 총 네 가지 대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대칭부터 점을 움직이는 것부터 해볼 건데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y축과 x축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좌표 평면에 아이고. 자, 제가 여기다 점을 하나 찍을게요. 요 점의 좌표는 뭐 3,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 3,2라는 점을 x축에다 대고 대칭시켜봐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렇게 x축으로 수직선 내린 다음에 좀 더 가는 거예요. 요렇게 좌표가 돼요. 요게 수직이고 여기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밑으로 내려간 요 점의 좌표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x 값은 동일하고요. y 값만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길이가 똑같이 2인데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3,-2가 될 거예요. 이렇게 대칭 이동은요, 항상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갈 때 한 번 더 하면 돼요. 얘를 x축 대칭하면 얘가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얘를 x축 대칭하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둘의 관계를 x축 대칭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x축 대칭하면 뭐가 달라지지?를 보면 y 값의 부호만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y축 대칭 해볼게요. y축 대칭은요, y축에다 대고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가 또 똑같습니다. 길이가 똑같고 너무 많이 갔네요. 잠시만요. 수직선을 요렇게 밑으로 쭉 당겨서 요렇게 간 거예요. 그럼 여기 길이가 똑같고 수직이니까 요번에는 x축과 반대로 x값은 바뀌는데 y값은 그대로예요. y값은 그대로인데 x값만 요 길이가 3이었는데 3만큼 더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아까는 x축 대칭하려고 했더니 y가 부호 바뀌었는데 y축 대칭하니까 x가 부호가 바뀌네. 이렇게 되죠. 자, 이 둘의 관계가 그래서 y축 대칭 관계. 얘를 만약에 y축 대칭하라 그러면 요 마이너스 3에서 부호가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봐봤는데 이번에 원점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원점 대칭은요, 요 점을 이렇게 원점에다 내린 다음에 쭉 이어서 같은 길이만큼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원점이 중점이 되는 거죠. 중점을 잡을 때는 두 좌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중점 좌표를 잡는데 0,0이 나왔잖아요. 과연 3,2에다가 뭘 더해서 2로 나눴길래 0,0이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야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0이 나오고 또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0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원점 대칭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보면 x값도 부호를 바꾸고 y값도 부호를 바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간단하죠? x축 대칭 y 부호 바꾸자, y축 대칭 x 부호 바꾸자, 원점 대칭 둘 다 부호 바꾸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돼요. 얘네 둘의 관계를 보니까 어때요? x값은 똑같은데 y값만 부호가 반대네. y축 대칭 x축 대칭 관계가 되는구나. 또 얘네들의 관계를 볼까요? 얘네들은 y값은 똑같은데 x만 부호가 반대네. 그럼 y축 대칭 관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얘네들의 관계도 어때요? 얘네들은 둘 다 부호가 반대네.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2랑 마이너스 둘 다 부호 바뀌었네. 원점 대칭의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묶어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결국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순서와 상관없이 한 번씩 한다는 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점 대칭 한 번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원점 대칭을 했을 때 어떤 도형이 나올까 뭐 이런 걸 생각할 땐 좀 어려워요. 점 대칭이라서. 그럴 때 원점 대칭 한 번에 가지 말고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한 번씩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x축과 y축이 있을 때 어떤 도형이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을 도대체 원점 대칭하면 무슨 모양이 나올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렵거든요. 그럴 때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을 한 번씩 하는 걸로 보면 보기가 편해요. 얘를 x축 대칭하라고 그러면 접었다 폈다 하는 것처럼 되니까 요렇게 되겠네 라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하면 요렇게 되겠구나. 결론을 얘기하면 얘랑 얘가 둘이 원점 대칭 관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x축 대칭 먼저 안 하고 y축 대칭 먼저 할래. y축 대칭을 한 다음에 얘를 x축 대칭할래 라고 해도 같은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런 거 할 때 원점 대칭을 한 번에 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기가 어려울 때는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한 번씩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해볼 건데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은 새로운 축에서 볼게요. 여기 y는 x가 있는데 여기 똑같이 한번 점을 잡아볼게요. 여기 제가 뭐 4,2라는 좌표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요 좌표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시켜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수직선 내려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과연 요 점의 좌표는 뭘까? 이걸 찾는 거죠. 이런 거 할 때는 색종이를 접었다 폈다는 것처럼 볼게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을 y는 x라는 직선 축에다 대고 접었다 폈다 해요. 그게 대칭 선대칭이니까요. 접었다 폈다 하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접었다 폈다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2고요. 여기 길이가 4예요. 그럼 여기 길이가 4고 여기 길이가 2가 되겠죠. 결국 이 점의 좌표는 뭐냐? 그러면 2,4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4,2가 2,4가 됐다. x랑 y를 자리를 바꿨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시켜라 그러면 자리 바꾸자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여기 정리된 게 여기 있죠. 자, 정리해보면 x, y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을 x축에다 대칭하면 뭐가 돼? y만 부호 바꾼 좌표가 돼. y축에다 대고 대칭시키면 뭐가 돼? x만 부호가 바뀌어.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돼? 둘 다 부호가 바뀌어.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자리가 바뀌어. x, y가 y, x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기 좋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3,6이라는 좌표가 있는데요. 얘를 네 가지 한번 대칭을 해볼게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직선 대칭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요. x축 대칭하라고 그러면 y만 부호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y만 부호 바꾸자. y축 대칭하라고 그러면 x만 부호 바꾸자. 원점 대칭하자고 그러면 둘 다 부호 바꾸자. y는 x 대칭하라고 그러면 자리를 바꾸자. 이렇게 하면 되죠. 간단하죠?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보다 훨씬 좀 심플하게 명확하게 표현이 편한 것 같아요. 부호를 바꾸거나 자리를 바꾸거나 그것만 잘 헷갈리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형을 움직여 볼 건데요. 도형을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새로운 식을 만드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뭔가 부호를 바꿔서 대입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대칭이동은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 게 없어요. 점을 이동하는 방식과 도형을 이동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자, 여기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었는데 이 도형을 예를 들어서 x축에다 대고 대칭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뒤집힐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점 하나가 어디로 간 거야? 그러면 x, y가 요렇게 가서 요 점으로 간 거야. x, y라는 새로운 좌표로 간 거야 라고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요 도형의 이름이 fx, y는 0인데 그럼 이 도형은 이름이 도대체 뭐야? 이게 궁금한 거죠. 자, 평행이동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 옛날 좌표와 새로운 좌표를 이제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한 다음에 대소문자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대입을 했었죠. 여기도 똑같이 할 거예요. 도대체 대문자 x가 뭐야? x축 대칭일 때는 그냥 x야. y가 뭐야? 그러면
y에서 부호를 바꾼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대입이 안 되죠. 그래서 식을 변형해서 x는 혹은 y는 소문자 y는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여기서 상수값이 뒤에 붙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대문자 x라고 쓰고 y 마이너스만 넘겨서 마이너스 y라고 써요. 자, 어때요? 점을 이동할 때 x 대신에 y, 여기 x 대칭해라 그러면 y의 부호를 바꿨던 것처럼 도형을 이동할 때도요, 대입할 때 y만 부호 바뀐 것을 대입하게 돼요. 그러면 식이 뭐가 돼? 이 식이 뭐야? 그러면요, 이 식이 f 원래 x, y는 0이었는데 x 자리는 대문자 x 그냥 그대로 쓰고 y 자리는 마이너스 y. y 자리만 부호 바꿔서 넣어주면 되는구나. 물론 이젠 대소문자 구분할 필요가 없는 답을 쓸 때는 f 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쓰겠죠. 이제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럼 얘가 답인데 어때요?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 뭐가 다르지? y가 부호가 바뀌었네.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수값이 뒤에 붙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항하는 과정이 없어서 부호만 넘겨주다 보니까 점의 이동 방식과 도형 이동 방식 같습니다. 자, 책에서 정리된 내용을 보면요. 자, 우리 봅시다. 여기 x축에다 대칭시켰어요. x축 대칭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y만 부호 바뀌었죠. y축 대칭해라 그랬더니 x만 부호가 바뀌었고요. 원점 대칭해라 그랬더니 둘 다 부호 바꿨고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시켰더니 자리를 바꿨어요. 그쵸? x, y가 아니라 y, x는 0으로 자리가 바뀌었죠. 어때요? 점의 이동 방식과 동일하죠. 기억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도형의 못을 본다면 이런 거예요. x축 대칭 아까 했었는데 원점 대칭, y축 대칭해라 그러면 요렇게 y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폈다 해서 만나는 데칼코마니 모양이 나오고요. 원점 대칭을 한눈에 보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또 y는 x에 대한 대칭도 요것을 움직이면 모든 점들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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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서로 이런 식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원점 대칭은 한눈에 보기 어렵잖아요. 한 번에 찾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되냐?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한 번씩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보세요. 얘가 원점 대칭한 모양이 한눈에 보기 어렵다면 x축 대칭을 한 다음에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되겠죠. 얘가 x축 대칭한 거죠. 얘를 y축 대칭하면 y축에다 대고 접었다 폈다 하면 요렇게 된다라는 게 더 쉽게 보이겠죠. 원점 대칭을 해서 x축 대칭과 y축 한 번씩 한다. 물론 y축 대칭 먼저 해도 돼요. 얘를 y축 대칭을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 x축 대칭해서 요렇게 모양이 나왔어 라고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을 움직였을 때 모양을 예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식을 찾는 거죠. 그 식을 찾는 방법은 바로 요거. x 대칭 y 부호 바꾸자. y 대칭 x 부호 바꾸자. 원점 대칭 둘 다 부호 바꾸자. y는 x 대칭 자리를 바꾸자.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예제 1번은 원인데요. 원보다 우리 도형에서 직선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직선식을 한번 움직여 봅시다. 자, 2x-3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를 x축에다 대고 대칭시키면 어떤 식이 나오니? 그럼 y만 부호 바꾸면 되죠. 그래서 2x 쓰고 똑같이 써요. 그런데 마이너스 3y 대신에 플러스 3y로 바뀌게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또 y축 대칭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만 부호 바꿔요.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 원점 대칭해라 그러면 둘 다 부호 바꿔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또 y는 x에 대해 대칭시켜라 그러면 xy 자리를 바꿔요. x가 y가 되고 y가 x가 돼요. 그래서 2y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대입을 해서 찾는 건 어렵지 않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거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원인데요. 이 식을 x축에다 대고 대칭시켜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섣불리 하다 보면은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y의 부호를 바꾸자 라고 해서 여기 y 있네. y제곱 앞에 부호 바꿔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 y 있네. 그래서 여기도 부호 바꿔야겠다. 이렇게 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y제곱의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y의 부호를 마이너스 y를 바꾼 다음에 제곱을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마치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y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거면 여기만 부호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얘도 바뀐 거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 문제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형해서 푸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항상 원을 움직일 때는요, 이런 문제 형태가 나오더라도 요렇게 또 요렇게 원의 기본적인 형태 있잖아요. 그래서 x제곱이랑 4x 있으니까 여기 x 마이너스 이겠지, x 플러스 이겠지.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빼기 4가 나오고 여기 빼기 1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5를 쓰면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이 상태에서 바꾸자 그러면 x축 대칭하세요 라고 하면 y만 부호를 바꾸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라고 답을 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요렇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아니라 y 플러스 1의 제곱은 5. 요렇게 답을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식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가 없을까? 이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직선 같은 경우야 대칭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모양이 바뀌죠. 포물선도 모양이 바뀌어요. 그런데 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뒤집었다 폈다 해도 원이죠. 원 같은 문제가 나오면요, 식을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x축 대칭해라 그러면 y부 바꾸고, y축 대칭해라 그러면 x부 바꾸고, 원점 대칭해라 그러면 x부 바꾸고 y도 부 바꾸고, y는 x 대칭해라 그러면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죠.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답이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은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써볼게요. 원래 문제는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었는데요. 중심 좌표가 어디를 가는가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원래 중심 좌표가 2,3이었죠. 얘를 x축에다 대고 대칭시켜라 그러면 점을 이동하는 거 우리 어떻게 했어요? y값만 부호를 바꿨죠. 그 후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2,-3을 2,-3이 중심인 원을 그냥 찾으면 되지 않을까? 얘가 중심인 원 바로 얘죠. 2,-3이 중심인 원. 그러면서 반지름은 안 달라져요. 원래 반지름이 1이었으면 여기도 그냥 똑같이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게 푸는 방법이에요. y축 대칭하라고 그럼 2,3이 어디로 가? 마이너스 2,3으로 가. 그럼 마이너스 2,3을 중심으로 하는 원 딱 요거가 만들어지죠. 어차피 대칭 이동을 한다고 해서 원의 모습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달라지지만 중심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지지만 반지름이 크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니까 반지름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 좌표가 어디로 가는지만 체크해서 답을 찾는 게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원점 대칭해라? 그럼 둘 다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하는 원 바로 이렇게 찾는 거죠. 그 다음에 2,3을 y는 x에 대해 대칭시켜라. 그럼 3,2가 되겠죠, 중심이. 그럼 3,2가 중심이 원이 뭐야? 바로 얘잖아요. 그쵸? 반지름 똑같고. 요렇게 찾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이게 왜 특히 편하냐면요, 우리가 원 같은 걸 움직였을 때 요런 문제들이 있어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자, 요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 y는 x에 대해 대칭했다. 두 번의 대칭이 들어가죠. 대칭 이동은 절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어떡하냐? 이 원을 요거 이동한 원이 또 뭔가 나오고 그것을 또 이동한 원이 또 뭔가 나오고 이게 식을 계속 찾는 방식으로 하면 복잡해져요. 그러지 말고 얘 중심이 어디였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였어. 얘를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돼? 둘 다 부호 바꾸니까 a, 4가 돼.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자리를 바꾸니까 4,a가 돼. 아, 얘가 중심이 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을 여러 번 했을 때 중심이 어디로 가는가만 따지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도형일 때 안 되고 유독 원일 때만 가능합니다. 원만 아무리 뒤집었다 폈다 해도 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심만 잘 트래킹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여서 4,2가 됐는데 이 중심이 여기 위를 지난다. 이 직선 위를 지난다.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구나. 여기다가 A 놓고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4 넣었을 때 성립하겠구나. 그럼 A가 얼마일까? 우리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도 중심을 잘 따라다니면 되고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섞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도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평행이동끼리는 순서를 바꿔도 되지만 대칭이동이 끼는 순간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데, 그럴 때 대비해서도 원을 움직인다. 그럼 이건 중심만 따라다니자. 물론 직선이라든가 포물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누군가 기준점을 잡아서 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평행이동에서 한에서는 꼭지점만 움직여도 포물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긴 하지만, 대칭이동이 껴버리면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꼭지점이 어디로 간만 봐서는 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대칭이동의 순서가 정말 그럼 중요한가? 대칭이동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A라는 점이 있을 때 여기가 P1이고 여기가 P2라고 할 때 대칭이동, 얘에 대해서 대칭을 이렇게 P1 한 다음에 요 점을 이렇게 대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순서를 바꾸면 이런 일이 생기죠. P1에 대한 대칭을 나중에 하고 P2에 대한 대칭을 먼저 하자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되죠. 어때요? 전혀 다른 위치가 만들어지죠. 즉 이동은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데요. 그래도 책에 있는 문제, 중요한 문제 몇 개는 더 같이 보도록 하죠. 특히 요 문제 5번이에요. 문제 5번. 문제 5번을 보면요.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A, B의 위치가 있고요. 직선도로 위에 공장, 물류센터를 만든대요.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그 위에 P라는 지점이 있는데 A에서 P를 갔다가 P에서 B를 갈 때 그 길의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P의 좌표가 어디 있어야 될까? 이런 문제예요. 자, 이렇게 응용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제 요 비슷한 유형이 어디도 있냐면 여기도 있어요. 요런 문제도 같은 유형이에요. P에서 Q를 갔다가 Q에서 R을 가는데 이때 가장 짧게 가고 싶어.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 있어요. A, B가 있는데 P가 X축 위를 왔다 갔다 할 때 A에서 P를 가고 또 P에서 B를 가는데 요 길이의 최소가 되고 싶어. 이런 문제. 자, 이런 유형은 최소값 구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장 쉽게 X축을 가져가면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여기 X축이 있어요. 자, 어떤 점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자, P라는 점은 X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에 딴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P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A에서 P를 갔다가 P에서 B를 가는데 요 길이가 제일 짧게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요렇게 가는 것보다는 얘가 더 짧겠죠. 그런 것처럼 좀 더 짧은 지점이 어디일까 찾는 건데요. 자, 요런 거 찾을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P가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A와든 B든 한 점을요 X축에다 대고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찍은 점의 좌표를 B'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P에서 B'이 선을 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지는 도형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요 도형을 여기다 이렇게 체크해 봅시다. 요렇게 만들어진 도형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진 요 삼각형 둘을 비교해 보시면 합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합동이지? 여기 수직이고 여기 이등분이잖아요. 그런데 공통변이 있고 직각삼각형 합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A에서 P를 갔다가 P에서 B를 가는 요 길이의 최소가 과연 무엇일까? 이거의 최소가 언제일까? 얼마 값이 나올까? 이게 궁금했던 건데, 항상 뭔가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고 싶다면 그 루트가 직선과 같은 루트가 나올 때가 제일 좋아요. 선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죠. 그럴 때가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면 P의 위치를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찾는 거예요. A에서 P를 갔다가 B를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는 A에서 P를 갔다가 P에서 B를 프라임을 가는 길이가 어차피 길이가 똑같다면
P의 위치를 여기다 잡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A와 B 프라임 이렇게 이어서 여기가 P가 될 때가 제일 좋아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요렇게 삼각형을 이어버리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똑같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에서 P를 갔다가 P에서 B를 가는 길이는 A에서 P를 갔다가 P에서 B 프라임을 가는 길이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최소값이 뭐가 될까? 지금 얘가 직선이 됐기 때문에 AP에서 PB까지 길이는요. AP에서 PB 프라임으로 가는 길이를 바꿨어요. 즉 얘가 최소라는 건 얘가 최소가 되는 지점과 같아요. 그런데 이 길이의 합이라는 건 결국 누구와 똑같아지냐면 둘이 이제 직선이 됐기 때문에 A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B 프라임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A, B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둘의 길이 합의 최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 프라임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X축 대칭한 좌표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만약 A, B였다면 여기는 A, B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러면 요 좌표에서 A 좌표까지 길이만 구하면 끝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면 요렇게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A와 B를 찍어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3,2라는 점에 A가 있고요. 2,8이라는 위치에 만약 B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P가 여기를 왔다 갔다 X축을 왔다 갔다 할 건데 P의 위치 어딜까요? 라고 하면 요 B라는 점을 이렇게 대칭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가자는 거죠. 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면 여기가 P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니까 그냥 A에서 B 프라임으로 바로 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문제가 A, P, B, P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냥 A에서 B 프라임까지 좌표를 구하면 돼요. 여기 좌표가 2,-8이니까 우리 마이너스 3,2까지 좌표 길이 구하는 걸 할 수 있죠. 두 점을 다 아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P의 좌표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뭐냐? P라는 점은요. X축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A와 B 프라임이 이은 요 선분을 연장시킨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해요. 따라서 X축과 요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아, 교점 구하라? 아, 연립방정식 하라는 얘기예요. 두 점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직선식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직선식을 이렇게 찾고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이죠.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 Y가 0일 때 X값이 얼마니? 라고 찾으면 되겠죠. 요 직선식 찾는 건 따로 안 할게요. 좌표 두 개를 알고 있다. 그럼 기울기 구하고 좌표 이용해서 직선식 우리는 배운 대로 풀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X축으로만 문제 나오진 않아요. Y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처럼 요 앞에 있는 문제 어디 있죠? 소단원에 있는 요 5번 문제처럼 Y는 X가 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축이 Y는 X예요. 자, 봅시다. 요렇게 돼 있고 Y는 X라는 직선 요렇게 있는데요. 좌표가 여기 마이너스 3,3이 A라는 지점이 있고요. B라는 지점은 2,4라는 지점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최소가 되는 P가 어디지 찾고 싶으면 P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Y는 X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얘를 그 Y는 X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B 프라임을 잡아요. 그러면 여기가 2,4였다면 여기는 이제 4,2가 되겠죠. 그래 놓고 최소가 되는 P를 찾고 싶어. 그 A에서 B 프라임을 다이렉트로 직선을 이었을 때 지나가는 요점이 바로 P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AP와 PB의 합의 최소값이 문제다라고 물어보면 그냥 A에서 B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첫 번째 유형이 아니라 P의 좌표가 도대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A에서 B를 이은 그 직선식과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의 둘 사이의 교점을 구하자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식 어떻게 구하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3,3하고 4,2 두 좌표 알려주면 그 직선식 우리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직선과 Y는 X 사이의 교점, 연립방정식으로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 요 문제까지 한번 힌트를 드렸는데 실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좀 더 체감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해가 됐을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잘 안 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요거는 숙제는 아니었지만 여기 중단원, 대단원 문제도 꼭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험범위고요.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